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한국 여자바둑리그 4라운드 4경기입니다. 오늘 홍성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즌 리그 초반인데도 이 상위권과 하위권의 팀들이 점점 갈리고 있습니다. 네, 상위권 팀들이 3승 1패 선두그룹을 구성을 하면서 네. 상위권과 하위팀이 확실하게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위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5위와 6위에 위치한 서울 EDGC와 인제 하늘내린이 맞붙습니다. 먼저 오더 알려드립니다. 네, 순위표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포항 포스코 케미칼이 부안 곰소소금을 잡으면서 이제 3승 1패의 선두그룹이 4팀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확실히 3승 1패 대열에 합류를 하지 못한다면 시즌 중반 때 네. 치고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7위와 8위 지금 4패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오늘 서울 EDGC가 승리를 한다면 공동 1위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개인 다승 순위 어제 오유진 선수가 3승이 1패로 이제 연승이 깨졌습니다. 현재 연승자는 오정아, 김혜민, 최정 선수인데요. 최정 선수는 좀 출전이 좀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네, 세계대회 일정이 너무 빡빡하죠. 네, 오정아 선수는 4라운드까지 승리로 마쳤고요. 김혜민 선수 오늘 4승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네, 4라운드 4경기 5더입니다. 7 장고 대결은 송혜령 대 권주리의 대결입니다. 권주리 선수가 1라운드 이후에 오랜만에 출전인데요. 네, 중국의 가오싱 선수가 계속해서 출전을 했기 때문에 네. 권주리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하지 못했죠. 네, 송혜령 선수는 1승 2패로 이번 4번째 판입니다. 그리고 2국 대결입니다. 정현우 선수 대 김혜민 선수. 일단 정현우 선수가 저번 라운드에서 첫 승을 해냈는데 아주 꿀맛 같은 그런 승리를 거뒀죠. 네, 정말 대단한 첫 승이었죠. 네. 중국의 왕천싱 선수를 상대로 시종일관 몰아붙이면서 그렇습니다.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힘을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역시 상대 주장급을 만났습니다. 김혜민 선수와 맞붙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3국 속기 대결은 김미리 대 이민진의 대결입니다. 두 선수는 지금까지 꽤 만난 적이 많은데요. 네, 정말 엄청나게 많이 뒀죠. 자, 김미리 선수 계속 이제 본인이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만나게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저번 라운드 조혜연 선수에 이어서 이번에도 상대 전적이 많은 이민진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2019 한국 여자바둑리그 인제 하늘내린의 전력입니다. 네, 현재 점수를 보시면 수일기와 멘탈이 조금 높고요. 끝내기가 낮습니다. 네, 이 팀은 사실 점수는 높진 않지만 네. 기세를 탄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대팀 서울 EDGC 어떤 점수를 갖고 있을까요? 이 팀들이 8팀이나 되다 보니까 매번 확인을 해놨는데도 이 점수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서울 EDGC는 수익과 멘탈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제 하늘내린과 점수는 좀 다르지만 낮은 점수만 찾아보자면 끝내기가 역시 낮아요. 네, 이 두 팀은 사실 중반전, 네, 확실히 종반보다는 중반전이 네. 강점을 보이는 팀이겠네요. 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역시 만만치 않은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인제 하늘내린에서는 숙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김미리 선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선수가 아직까지 좀 잘해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김미리 선수가 확실히 좀 힘을 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인제 하늘내린 같은 경우에는 김미리 선수가 이제 연패를 끊어낸다면 충분히 중위권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는 서울 EDGC 팀입니다. 오늘 4라운드 4경기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4번째 라운드 마지막 날입니다. 4라운드 4경기 인제 하늘내린과 서울 EDGC 팀의 대결. 네, 오늘은 맞붙는 선수들이 세 판 모두 지명이 다릅니다. 송혜령 선수 대 권주리 선수의 대결. 송혜령 선수도 리그 2패로 시작을 했다가 3라운드에서 강지수 선수에게 승리를 하면서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오늘 이 두 선수, 김미리 선수와 이민진 선수는 항상 5할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요. 각각 3패 그리고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번 시즌 출발이 좋지는 않아요. 네. 그만큼 더 치열하겠죠. 자, 저희는 속기 2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혜민 선수 대 정현우 선수의 대결. 자, 김혜민 선수가 현재 3승 중인데요. 그동안 신예 기사들을 좀 많이 만난 것 같아요.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있긴 했지만 이도현, 김경은, 이번에 정현우 선수까지 만나게 됐습니다. 네, 확실히 김혜민 선수는 바둑에 안정감이 있는 선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예 기사와 바둑을 두더라도 뭐 전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신예 기사와 둘 때는 부담감이 있는 것도 작용을 할 테고 또 상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변수가 있을 법한데요. 김혜민 선수는 그거 치고는 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3승 달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 기사들이 좀 자기보다 어린 기사들이나 네. 신예 기사들을 만났을 때 부담을 느끼는데 그렇죠. 김혜민 선수는 일단 입단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요. 부담을 느낄 시기는 지나도 한참 지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무던하게 상대를 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요즘에는 어린 기사랑 두면은 네. 이렇게 풋풋한 기사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기분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직접 느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도 입단한 지가 이제 거의 20년이 돼가기 때문에 네. 자, 하지만 정현우 선수가 저번 라운드에서 보여준 모습을 다시 떠올려 보면 일반적인 신예 기사라서 뭐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또는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력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김혜민 선수가 실력적으로도 좀 대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대국은 김혜민 선수가 정현우 선수의 펀치를 어떻게 잘 비껴가느냐 네. 그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김혜민 선수가 사실 맞받아치는 기풍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잘 도망 다니겠죠. 어떻게 잘 유연하게 대처를 하느냐고요. 정현우 선수는 현재 사전 전력 분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수일기가 높기 때문에 일단 오늘 중반전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는 백이 날일자를 둘 거고요. 날일자를 뒀을 때 흑이 당장 받을지 아니면은 이쪽 부분으로 걸쳐갈지 제 느낌에는 좀 걸쳐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현우 선수와 같이 공부를 하는 기사가 이쪽으로 걸쳐가는 수를 연구하는 걸 봤던 것 같아요. 아, 자, 이르게 돌은 집었었는데요. 착수가 약간 늦었습니다. 붙여갔습니다. 네, 지금 붙여가는 수도 네.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는 수죠. 이쪽을 붙인 것은 백이 막는다면은 귀로 늘었을 때 그냥 삼삼을 들어가는 것은 백이 이곳으로 막는 게 아니라 이 하변 쪽으로 막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좀 방비하는 의미입니다. 흑이 늘면은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끊고 젖혀 이으면서 백 모양의 흠집을 내면서 이 한 점을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이 하변 쪽을 좀 지워 보겠다는 뜻이죠. 네. 그렇다면 고민이 되겠는데요. 네, 백도 바깥쪽으로 막으면 아까처럼 진행이 될 거고요. 귀 쪽으로 막게 되면은 늘고 백이 늘 때 여기서 사실 행마가 좀 신기한데요. 지금 상황에선 이렇게 한 칸 뛰는 수가 가장 많이 두어집니다. 백이 다가서면은 하나 붙이고 당장 이쪽 부분으로 다가가는 것도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 나가두고 다가가는 네. 것도
지금은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이 바깥쪽보다는 안쪽으로 막는 진행이 좀 더 많이 두어지는데요. 네. 여기서 내려서지 않고 그냥 있게 되면 실리로 너무 손해인가요? 그냥 이으면은 흙이 두 칸을 벌리는 자세도 괜찮은데 밀어 올릴 수도 있고요. 밀어 올렸을 때 이쪽을 받아줄 생각이라면은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수법은 아니에요. 일단 흙이 이 하변 쪽에서 모양을 잡는데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네. 네, 베개 입장에서는 있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늘어서 두는 게 오히려 흙이 이런 식으로 밀면은 집으로만 놓고 본다면 아. 이곳에 있는 게 훨씬 득이죠. 그렇군요. 일단 흙도 한 칸을 뛰면서 받아뒀고요. 얼핏 보면은 예전에는 한 발이라도 더 멀리 가는 네. 게 좋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한 칸 뛴 수의 의미는 백이 밀어갔을 때 지금 당장 이렇게 호구 치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멀리 있다고 한다면은 백이 젖힐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곳을 먼저 어깨를 짚고 눌러갈 수도 있어요. 네. 네, 여러 가지 면을 놓고 본다면은 두 칸보다는 최근에는 이렇게 한 칸으로 좀 좁아 보이긴 하지만 힘을 비축하는 거죠. 눌리지 않기 위해서 조금 좁혀서 벌렸고요. 그 위로는 붙이는 수를 보여주셨는데요. 백이 반발할 수가 없다면 일단 붙여놓는 것이 무조건 득인 건가요? 네, 이 교환은 그래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나중에는 백이 젖혀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 흙돌이 이쪽 부근에서 계속 돌이 있다고 본다면 붙였을 때 백이 젖히는 게 훨씬 좋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이쪽 부분이 결정되기 전에 먼저 물어본다면은 그때는 흙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나가진 않을 거예요. 여기서 힘을 한번 비축을 했기 때문에 네. 한 발이라도 더 가든지 아니면 우변 쪽을 가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히 먼저 물어보는 게 좋죠. 정현우 선수는 입단한 지 좀 오래된 기사인데요. 네. 2016년도에 입단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 번도 선발이 되지 않았어요. 네, 이번 시즌이 첫 출전인데 첫 출전만에 그동안 이 선수가 왜 안 뽑혔는지 모를 정도로 네. 왕천싱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인제하늘 내린 팀에서는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짜릿한 승리를 거둬주면 좀 뽑지 않았다가 처음으로 뽑은 이 감독, 유병용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뿌듯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감독 입장에서는 내가 이 선수를 발굴한 느낌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확실히 정현우 선수의 덕을 지난 라운드에서는 톡톡히 봤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선발되지 않았지만 다른 기전에서 열심히 활약을 하고 내공을 잘 닦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동료 기사들, 네. 같이 공부하는 기사들이 선발이 되는데 나만 혼자 안 되면은 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견디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좀 투지가 불타오르기보다는 포기를 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네, 포기한다는 생각을 아마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번에 3년 만에 기회가 찾아왔고 정현우 선수가 1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요. 앞으로 좀 활약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세점 쪽 근방에 행마를 하긴 해야 되는데 더 먼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생각이 깊어집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고민을 한다는 것은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된다면은 백도 이쪽을 밀고 붙여서 행마를 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네. 젖히면은 자연스럽게 돌들이 이 하변 쪽을 향하면서 이 흑도를 압박을 할 수가 있어서요. 흑의 입장에서도 이쪽을 붙일 때 여기를 젖혀야 되는지는 의문이에요. 또 젖히지 않는다면 딱히 둘 데가 없지 않을까요? 네, 이곳을 늘고 한 칸을 뛴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입구자를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백이 호구 쳐서 받아준다면은 흑이 이 교환이 그래도 득일 거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칸을 벌렸을 때 이 교환이 없다면은 백이 느는 게 선수인데 교환이 있음으로 해서 느는 게 지금은 선수로 듣지는 않아요. 차이가 제법 있네요. 네, 그래서 또 아마 백이 밀고 이쪽을 붙인다면은 젖히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백은 먼저 붙일 수는 없는 건가요? 왠지 밀어주기는 싫은 자리인데요. 백도 먼저 붙일 수는 있어요. 먼저 붙인다면 흑도 네. 이쪽을 젖히고 이런 식으로 붙여서 행마를 할 텐데 네. 백도 이쪽에 교환이 있는 게 좀 더 안정감이 들기 때문에 그렇네요. 또 언제 뚫는 걸 노려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네, 만약에 흑이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 백이 이 교환이 있어야 이 흑돌에 대해서 협공을 했을 때 훨씬 강력한 느낌인데 네. 지금은 이렇게 밀어 올리면은 백이 반발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와서 끊기면 이곳이 당장 끊어지죠. 네. 끊더라도 끊고 나갈 때 돌려쳐서요. 네, 돌려쳐서 축입니다. 그렇네요. 나중에 또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순서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냥 붙여서 나왔습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쪽을 밀어준다는 것 자체가 흑에게 호구 모양을 주기 때문에 네. 이 선택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네, 상대도 뭔가 모양이 좋아지니까요. 자, 어쨌든 정현우 선수 힘이 있는 만큼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갑니다. 네, 이제는 흑도 바깥쪽으로 탈출을 해야죠. 이쪽을 하나 붙이고 젖히면은 늘어서 아까처럼 탈출하면 되고요. 늘면은 한 칸을 띄어서 나중에 이곳을 나와서 끊는 것을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끊었을 때 이곳에 돌이 있는 게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네. 백이 끊더라도 단수치고 이런 쪽으로 밀어붙였을 때 백의 형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쪽을 붙이고 한 칸 뛰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붙였다는 것은 백도 막을 텐데요. 설마 늘고 이렇게 살겠다는 뜻일까요? 네, 물론 이렇게 두면 살기는 사는데 네. 나가는 게
재미가 없다는 뜻이었을까요? 네, 살긴 사는데 네. 약간 너무 소극적인 느낌이거든요. 이런 쪽을 밀면은 또 받아야 되나요? 네, 손을 빼기에는 네, 물론 당장 잡힐 것 같진 않지만 이런 예. 식으로 두면은 못 살아 있기는 해요. 여기서 다시 위로 붙일 수도 있을까요? 네, 만약에 여기서 위로 붙일 생각이라면은 있기만 하더라도 이 교환은 흙이 악수죠. 나중에 이곳을 밀어간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젖혀 있는 게 거의 선수처럼 듣는 자리인데 아, 네. 이 교환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은 선수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렇네요. 위로 붙였네요. 위로 붙였다라고 한다면은 약간은 이 교환이 아쉽기는 합니다. 네. 바로 붙였을 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나 봅니다. 일단 아래로 붙여서 확실하게 활용을 해놨고요. 네, 어찌됐든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이곳을 하나 붙이고 한 칸 뛴 것에 이 교환이기 때문에 이 교환은 부분적으로는 확실히 악수긴 한데 나중에 이쪽을 흙이 밀어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악수가 될 거기 때문에요. 네. 100초의 시작하겠습니다. 당장 승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느낌까지는 아니죠. 자, 이번에는 100으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방향을 잡아 가야 할 텐데요. 지금 장면에서 백도 행마하는 게 네.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은데 역시 끊어지는 약점이 있으니까 행마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셋, 넷, 네, 가장 무난한 선택을 한다면은 여기를 입구자로 나간다든지 먼저 하나 들여다봅니다. 찔러주면 100의 의도인 건가요? 글쎄요, 저라면은 그냥 찌르고 잡나요? 찌르고 이 우변 쪽을 아, 받고 싶은데요. 100의 한 점을 살렸을 때도 그렇게 타격이 크지는 않은가 보죠? 네, 이렇게 교환이 되는데 네. 그래도 백돌이 있는 쪽에 확실히 교환이 돼야 흙이 우변 쪽을 두기가 훨씬 수월하니까요. 네. 이렇게 된다면은 백도 이 교환을 이제는 안 하겠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서 협공을 갈 수도 있고요. 일곱, 여덟, 아홉. 아, 이제는 흙이 밀어갔을 때 느낌이 좀 다릅니다. 네, 지금은 밀어가더라도 늘면은 이 교환으로 인해서 나와서 끊는 수가 사라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흙도 지금은 이쪽 부근에 백돌이 오는 게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입구자로 나간 거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백의 선택인데요. 이 바깥쪽으로 셋, 나갈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면은 아홉. 한 발 더 갑니다. 물론 연결에 문제만 없다면 행마가 빠른 것이 좋겠지만 엷은 느낌이 있겠죠. 네, 그렇긴 한데요. 흙이 백의 약점을 노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를 당장 나와서 끊는 게 물론 이 두 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요. 네. 이렇게 두 점을 잡았다가는 한 칸을 띄어서 이 흑돌을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 흑돌이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있더라도 100은 안에서 살기가 어렵지 않네요. 네, 이곳을 밀어서요. 네.
그렇다면 흙도 여기를 먼저 한번 붙여보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백이 젖히면 이곳을 찌르고 붙여서요. 네, 붙여서요. 쫄기 막는 것은 단수 쳤을 때 끊고 있게 되면은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쪽을 이을 수가 없잖아요. 아, 절묘하네요. 네, 그렇다면은 이쪽을 찌르고 붙였을 때 백이 있고 이런 식의 진행이 백의 강수겠네요. 아, 결국 끊긴다면 흙은 수습하기가 어려울까요? 네, 결국 끊기면은 이거는 잘 되는 형태가 아니라서 네. 둘, 셋, 흙이 여기를 붙이고 찌르는 것은 당장은 안 돼요. 하변 쪽으로는 손을 빼버렸는데요. 네, 이제는 백도 고민이 됩니다. 이 우변 쪽을 젖히는 게 흙도 자세가 좋기 때문에 네. 우변 쪽을 계속 받을지 아니면은 한 번 더 하변 쪽을 공격을 할지요. 30초. 하나, 둘, 네, 마음 같아서는 흙이 손을 뺐기 때문에 한 번 더 공격을 하고 싶기는 한데 네. 일곱, 공격을 했을 때 흑도를 너무 쉽게 살려주면은 백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수는 안정적인 선택이죠. 흑이 바깥쪽으로 나오면은 우변 쪽을 두면서 네. 서로 어느 정도 타협의 진행입니다. 김혜민 선수답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흑도를 몰아가겠다는 뜻입니다. 둘, 셋, 이 흑도를 한 번 더 압박을 했으면은 안 됐나요? 여덟, 마음은 굴뚝 같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잡지 못하면 또 결정을 지어버리니까 좀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자, 흙은 두 칸까지 올라갈 수가 있나요? 칸을 30초. 하나, 두면은 셋, 넷, 백이 째고 나오는 자리가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붙여서 확실한 연결 행마로 올라갑니다. 김혜민 선수도 여기를 하나 젖히고 계속해서 밀어가고 싶기는 하네요. 30초. 하나, 이곳까지 치받아 두는 게 셋, 득인지 손해인지는 잘 모르겠는 게 네. 일곱, 여덟, 나중에 끊겼을 때 물론 이 교환으로 인해서 연결이 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단수 치고 교환을 했을 때는 이 두 점이 좀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쪽을 밀었을 때요. 흙이 한 칸을 뛴다든지 다른 식의 행마를 했을 때는 이 교환이 없는 게 흙의 입장에서는 좀 더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젖히는 것도 노릴 수도 있고 좀 다를 수 있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늘어갔습니다. 어차피 계속 밀기는 어렵다는 거겠죠? 글쎄요. 일단 밀어보고 싶은데요. 아, 반발이 안 되나요? 반발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마음 같아서는 밀고 싶어서 네. 둘, 셋, 넷, 아, 치받아서 모양을 잡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이렇게 된다면 백이 밀었을 때 있는 것과 치받는 것의 교환이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도 백이 득을 봤어요.
30초. 하나, 둘, 셋, 넷, 흙은 다섯, 봉쇄가 되더라도 살기에는 어렵지 않겠어요? 네, 흑돌이 사는 데는 문제는 없겠지만 네. 중앙 쪽에 백이 두터워지면은 백이 우변 쪽을 먼저 뒀을 때 이 흑돌도 약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기를 쓴다고 보면은 네. 끊는 것과 젖히는 게 맛보기라서 30초. 하나, 흑이 이쪽을 지키는 것은 젖히는 게 너무 아프죠. 여섯,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여덟, 뭐 젖힌다든지 이 끊기는 것을 최대한 방비를 하면서 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뒀을 때 흑이 집으로 손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계속해서 돌을 연결하는 게 사실 이런 돌들이 세력이 돼야 돌의 효율이 높은데 네. 이 중앙 쪽에 백이 두터운 순간 그것도 기대를 할 수가 없죠. 아,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형세 그래프대로 백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백이 확실히 편해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먼저 30초. 하나, 돌들이 둘, 셋, 좋은 자리에 오기 때문에 네. 다섯, 흑이 쫓아가는 입장에서 여덟, 네, 어떻게 반격을 할지가 이바둑에 좀 승부가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하변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우변으로 손을 돌립니다. 흑이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선수로 지킬 수 있으면 좋은데요. 백이 막으면은 여전히 끊었을 때 여덟, 흑돌이 끊겨요.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텁게 호구를 친 건데 이 호구를 친 수로는 그래도 젖힌다든지 한 칸을 뛴다든지 작게 버리는 것이 나았을까요? 네, 이쪽 부근을 교환을 좀 해두고 지키는 게 좋았어요. 아니면은 이쪽을 젖히고 백이 밀 때 날일자로 지킨다든지요. 하나, 아, 둘, 셋, 넷, 수순의 차이가 있겠네요. 자, 역시 젖혀갔습니다. 네, 지금은 백이 네. 젖히는 자리가 너무 좋아요. 백이 늘면은 이렇게 호구 치는 자세가 좋아야 되는데 아, 백의 입장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선수로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아낌없이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당장은 하지는 않겠지만 네. 이런 쪽을 하나 걸쳐두고 30초. 흑이 받는다면 둘, 셋, 넷, 이쪽을 밀고 그냥 백은 두고 있으면 돼요. 여덟, 아홉, 갑자기 여기서 김혜민 선수가 승부를 걸어갑니다. 김혜민 선수라면 당연히 늘 줄 네. 알았는데 여기를 끊어버리네요. 그러면은 흑도 끊고 입구자로 두는 게 일감이기는 해요. 백이 붙이면은 이쪽을 빈삼각으로 둬서 늘면은 아래쪽을 젖히면서 수를 늘릴 수가 있어서요. 넷, 우변 제압할 수 있겠죠. 네, 흑이 이 우변 쪽을 잡는 데는 문제는 네.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중앙 쪽은 세력을 쌓을 수 있겠지만 우변에 서로의 집 차이가 커지겠는데요. 네, 가능하다면은 이렇게 막아서 둘 수 있으면 가장 좋기는 해요. 젖히고 붙여서 이런 식으로 백이 돌을 버리는 것은 이 바깥쪽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버리기는 좀 싫어요. 그러면은 30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쪽을 계속 밀고 넷, 그 다음에 호구를 치면서 이돌과 수상전을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저도 지금 얼핏 보고 있어서
네, 어찌됐든 흙은 이쪽으로 미는 것을 선택을 하지 않고 반대쪽으로 밀어갑니다. 이거는 백이 젖히고 단수 치고 여기 단수까지는 쳐야 돼요. 한 칸 뛰는 것은 백이 이 한 점을 버리면서 아, 이 안쪽에서 살 거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이거는 흙이 안 되죠. 그러면 단수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 흙이 잡더라도 꽉 막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단수 네. 치고 또 단수 치고 한 칸을 띄어서 두는 것은 막히면은 모양이 그렇죠. 오히려 백의 입장에서 여기까지 막고 입구자 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아, 하나, 있어요. 둘, 흙이 붙이는 게 이쪽을 젖히고 먹여치면은 일곱, 이 흙돌이 걸리니까 붙이는 수가 성립이 안 되죠. 그렇네요. 근데 김혜민 선수는 그냥 여기를 막고 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수가 지금 모양으로는 사실 한 칸이 맞기 때문에 별다른 고민 없이 착수를 했는데요. 이 수가 됩니까? 단수를 치고 네. 단수를 치면은 여기를 막아야 되고요. 붙이면은 초, 하나, 단수 치고 셋, 젖히는데 다섯, 여섯, 일곱, 아, 흙이 그래도 좀 네. 빠를까요? 열. 3번 남았습니다. 백이 젖히면은 이쪽을 이어서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패는 아닌가요? 네, 정말 단순하게 수를 조여본다면은 이렇게 되면 흙이 네, 잡네요. 이렇게 되면은 흙이 잡네요. 네.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일기 계속 쓰나요? 여덟, 아홉, 아, 갑니다. 자, 김혜민 선수가 바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는 그림을 두 선수가 그려보다가 착수가 됐었을 것 같고요. 네, 찌른 정현우 순간? 선수가 네. 그 짧은 시간에 이 수상전을 읽은 것 같아요. 아마 단수를 친 이상에 이렇게 두겠다는 뜻일 거고요. 백이 한 집 만들어서는 못 살죠? 네, 이렇게 한 집 만드는 것은 여기를 단수 치면은 네. 30초, 바깥쪽으로 단수 치는 게 이게 폐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팩감 없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선수 수익기 능력이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여기를 이제 단수 치고 예. 젖히면은 백이 먹여치고 단수를 쳐서 네. 있고 이런 식으로 패가 되는 거는 이거는 흙도 할만하죠. 일단 여기에 팩감이 하나가 있고 또 오상규에 이미 벌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백은 30초, 아마 둘, 이쪽 부근을 넷, 공격을 하면서 잡으러 가는 것을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여덟, 아홉, 정말 얼핏 보면은 수상전이 당연히 백이 빠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네. 아니네요. 백이 아까 우변에 한 집을 옥짐 안 만들고 있더라도 수상전이 안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젖히고 흙이 하나 끊어두고 이으면 찝고 메울 때 이으면은 이쪽을 잇습니다. 네. 이으면은 뒤로 치고요. 뒤로 메워야 되는데요. 네, 이것도 폐 형태죠. 따내면은 백이 따내고 흙이 단수치고 지금 이 돌이 없기 때문에 백이 네. 따내게 되는데 이건 게다가 흙이 먼저 따내는 패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흑선패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분 남았습니다. 일단 베개 입장에서 기분이 좀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은 흙이 우상 쪽의 모양이 좋다는 거예요. 네. 이미 뭔가 흙이 벌어두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베개 입장에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패가 나서 이 하변 쪽에 공격을 할 수 있으면은 베개 흐름이 나쁘지는 않지만 하나, 둘, 셋, 그래도 뭔가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는 장면에서 일곱, 여덟. 좀 서운하게 된 느낌이거든요. 네. 우변 수상전은 보류를 했습니다. 김혜민 선수의 표정에서 약간 후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후회가 되죠. 흙도 30초. 하나, 우변 쪽을 제압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네. 여섯, 백이 늘고 잡으러 갔을 때 사활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흙이 잡힐 것 같아요. 이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받았는데 가능하다면 여기를 나가서 이렇게 버틸 수 있으면은 가장 좋았는데요. 이러면 베개 모양도 꽤 파괴가 될 텐데요. 백은 이제 하변 공격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지금 계속해서 팩감을 만들려고 공작을 하는 거죠. 네. 30초. 하나, 흙이 바깥쪽으로 나가면은 셋, 넷, 이 한 점을 따내면서 계속 일곱, 추궁을 할 겁니다. 네. 열.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 우변 쪽을 해소하는 것도 좋고요. 물론 하변 쪽에 흑돌이 잡히긴 하는데 이 돌까지 잡히지만 않는다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우변을 잡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흑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흙은 도처에 진 모양이 있으니까 여덟, 아홉. 또 아직 제압되지 않은 한 점을 살려 나오는 것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지금 패를 백이 결행을 하고요. 다섯. 팩감으로 날일자로 씌우고 이렇게 막아서 이 흑도를 잡을 수 있으면은 백의 입장에서 가장 좋아요. 네. 이 날일자를 팩감으로 쓸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이 짧은 시간 안에 그것들을 다 수익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김혜민 선수도 조금 더 확실하게 팩감을 쓰려고 공작을 하는 거죠. 지금 흙이 하나, 단수 쳐져 있는 한 점을 이으면 한 집이 날 수 있고요. 다섯, 그 아래 하변 쪽에도 아직은 진 모양이 있는 거죠. 아홉. 네, 이쪽을 흙이 늘면은 네. 이곳에서 집이 납니다. 한 백의 집이 납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는 그 점이 가장 괴로워요. 이거는 백도 패를 한번 걸어볼 만은 한데요.
이제는 팩감이 나왔나요? 30초. 네, 이쪽을 찌르는 것을 팩감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아, 네. 넷, 다섯, 여섯. 패를 걸어볼 만합니다. 아, 뭐 패를 좀 더 키워서 버렸습니다. 네, 어쨌든 네. 100은 찔러서 팩감을 쓰던지 단수 쳐서 팩감을 쓸 거예요. 자, 이제는 팩감 준비가 됐다고 봤을까요? 우변을 다시 갔습니다. 30초. 하나, 둘, 정말 김혜민 선수라면은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정현우 선수를 만나니까 뭔가 사람 심리가 안 싸울 수가 없나 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거침없이 찔러 갑니다. 네, 부분적으로는 확실히 악수인데 네. 지금 패가 벌어진 마당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자, 흙은 팩감이 있죠. 네, 흙은 여기 단수 치는 팩감이 있고요. 네. 만약에 이쪽 팩감을 쓰고 나서 이 패를 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이 하변 쪽을 호구치고 이 한 점을 살린다든지 이쪽을 두는 것도 지금은 좋아요. 네. 30초. 하나, 둘, 셋. 일단 썼습니다. 또 혹시 하변에서 백이 팩감을 써야 할 때 손해를 봐줄 수도 있으니까 또 유일한 팩감 하나를 썼고 따냈습니다. 혹시 흙이 이쪽으로 쳐서 팩감 쓰는 게 하나, 둘, 셋, 생각해 볼 만은 했던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나중에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네, 백도 팩감을 쓰려면 이쪽을 끊어서 써야 되는데 이곳에 돌이 나와진다면은 백이 2패를 이기더라도 흙이 이곳에 돌이 온다면 이쪽 차단하는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문제죠. 그렇다면 여기를 늘던지 아니면은 이곳을 단수 쳐서 팩감을 쓰는 게 30초. 백의 입장에서는 더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흙이 반대로 단수를 친 만큼 중앙에 더 보강이 됐기 때문에 중앙 흙이 나오더라도 버텨갈 것 같습니다. 끊을 수 있나요? 글쎄요, 거기를 끊으면 네. 완전히 승부인데요. 네. 근데 당장 이 흑돌이 잡히지 않는다면은 끊어서 오히려 백이 급해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패를 이기는 게 우선입니다. 자, 흙은 다시 하변 쪽으로 단수를 쳐서 바꿔치기 하자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백감이 없기 때문에 우변 포기를 했고요. 정말 확실히 이쪽 단수 친 거는 악수네요. 지금 여기를 백이 해소한다고 봤을 때 이 교환이 없으면은 흙이 늘어서 계속해서 백돌을 괴롭힐 수가 있는데 네. 이 교환이 너무 악수죠.
특히나 중앙 쪽 흙이 뚫고 나갔을 때를 생각한다면 그 한 점을 살리는 것이 강력해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백이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네, 지금은 백도 여기를 민다든지 네. 아니면은 30초. 하나, 여기까지 막습니까? 이 자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자리 같아 보이긴 한데 여기가 깔끔해진 이상에는 이 세 점을 가볍게 보고 여기를 밀어가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백도 여기 세 점 쪽을 막은 이상에는 가야죠. 네, 가볍게 네. 처리하는 것보다는 붙여서 살리는 쪽으로 두는 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아직 하변의 흙대마가 완생은 아니기 때문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 막은 돌과 손발이 맞으려면 백도를 살려야겠죠. 붙여서 나갑니다. 네, 이곳을 막은 이상에는 백도 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30초. 바둑이 그래프만 놓고 본다면 백이 확실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네. 있지만 네, 뭐 아직까지는 정리된 부분이 너무 여덟, 아홉. 많지가 않아서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짚어갔습니다. 찔러 끊을 수는 있는데 하변 쪽에는 영향이 좋지 않겠죠. 네, 그렇긴 한데 여기를 백이 잇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또 좌하도 답답한가요? 네, 이 좌 쪽이 한번 응수를 해야 돼서요. 네. 그럴 바에는 30초. 하나, 네, 그냥 나와서 챙기고요. 넷, 다섯, 끊고 나서 일곱, 여덟, 아홉, 열. 계속해서 실리를 차지를 합니다. 네. 백이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따내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막상 이곳에 패를 하면은 백이 따내고 흙이 이런 식으로 젖히는 패감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흙이 충분히 버텨볼 만해요. 전체를 포위해 갑니다.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지금 저수는 네. 거의 뭐 내가 정현우다 이거 같아요. 왕천식 선수와 대국에서도 이런 돌들을 잡아버렸거든요. 아, 그랬죠. 30초. 하나, 아, 정말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넷, 다섯, 여섯, 김혜민 선수도 이쪽을 그냥 있는 게 일감이에요. 네. 자, 기민하게 먼저 찝어서 흑돌이 살지 못하게 백도 흑돌의 모양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김혜민 선수 그 수는 정말 날카로운데요. 흙이 호구 칠 수가 있었었거든요. 30초. 하나, 둘, 네, 찝는 수를 사실 저도 다섯, 여섯.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냥 네. 당연히 흙이 교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이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이곳이 요처였네요. 서로 선수할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흙이 놓쳤습니다. 자, 2점 안 살릴 수가 없고요. 자, 김혜민 선수도 정현우 선수를 만나니까 치열하게 전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초반부터 전투가 벌어졌고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흥미진진한 판인데요.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